내가 우파라고? 갑자기? 내가 왜? 저는 정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진보 보수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대신 좌파 우파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은 이것조차도 희미하지만 저렇게라도 나누지 않으면 분별할 수조차 없으니 어쩔 수 없죠. 그러니 복잡한 이론들은 다 가져다 버리고 간략하게 기본 개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가지 해보죠. 일단 저는 정치인을 믿지 않습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욕심도 있고 그래서 이기적이기도 하고 때때로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남들보다 큰 권력이 생기면 언젠간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정치인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패하면 무언가에 피해를 줄 것이고 국가 경쟁력에 큰 틈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정치인을 믿지 않아요. 다들 제 밥그릇 챙기느라 정신없고 선거 때나 되면 간이든 쓸개든 다 빼줄 것처럼 실실거리는 거 꼴 보기 싫어요. 이러면 다들 공감해요. 자기도 정치인을 못 믿겠다고요. 다들 앞에서나 좋은 말하지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런 말들 많이 하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인을 못 믿겠다, 정치는 다 썩어 빠졌다 라고 하시는 분 중에 나는 진보 성향이야 라면서 좌파 정치인 그리고 그들의 집단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본인이 했던 말과 일치하는 행동일까요? 그럼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투표에 요즘 좌우가 어디 있냐? 난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 사람에게 표를 준 거다. 나한테 도움될 것 같은 공약을 말한 사람을 뽑는다. 보수 우파는 안 썩었느냐? 너 말대로면 다 썩은 사람들 뿐이니 투표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죠.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인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기본적인 정치 개념에 대한 생각과 정리를 하고 투표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혹시 이 말에는 동의하시나요? 국가와 정치인들의 권한과 권력은 크면 안 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한정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보통 저 말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동의합니다. 제가 엄청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저 말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큰 정부, 작은 정부라는 말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큰 정부는 말 그대로 정부의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자는 겁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 사회 그리고 우리들의 삶 전반에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반대로 작은 정부는 되도록 국민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최소한의 역할만 하자는 것이고요. 당연히 세계적으로 모두 현대사회로 오면서 여러가지 사상과 이념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제도들도 도입해보면서 변화했으니 저런 간단한 이론만으로 모든 것이 재단되지는 않지만 저것이 큰 뼈대이니 일단 이렇게 보고 나머지는 살을 붙여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큰 정부의 개념으로 경제 부분의 경우를 보자면 돈을 벌고 쓰려는 주체들이 알아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도록 내버려 두는 걸 시장에 맡긴다고 하죠. 그런데 가만히 시장에 맡겨두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국가가 나서서 간섭하고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사회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사회 돌아가는 거에 열심히 신경을 쓰며 좀 챙기고 간섭하라는 겁니다. 복지제도 같은 걸로 사람들도 좀 돌봐주고요. 예를 들어 공공 일자리를 늘려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여보자. 이런 것들은 큰 정부로서의 조치인 거죠. 요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 보조금 좀 나눠주고 상품권 좀 뿌려서 좀 높여보자 등등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큰 정부로는 이 국가 기능과 권력을 더 키워서 좀 더 많이 우리 삶 전반을 챙겨나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가 많은 것을 책임지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건 무엇일까요? 국가의 권한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쥐고 있는 것이 많아야 뭐라도 보여줄 것이 많아질 테니까요. 헌법 1조 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을 대행하는 것이 국회의원이죠. 결국 국회의원들의 권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모를 모호한 법과 제도들이 우리 사회를 휘감겠죠. 이미 여러모로 많이 불편해진 사회의 갖가지 모습들을 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겉으로 보이는 구호는 좋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표를 받고 뽑혔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포장은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이 그들의 주특기니까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진보라는 왠지 모르게 발전적이고 희망적 이미지의 단어 껍데기 뒤에 숨어 민생경제, 민생정치라는 너희들을 위한다는 허울뿐인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온갖 규제와 제도들을 만들고 그 뒤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야금야금 키워왔습니다. 심지어 법을 바꿔 자신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까지 지워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공한 것들도 많죠.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큰 정부의 개념으로 국가를 운영하려 하는 게 누구입니까? PC적인 수많은 법과 규제 그리고 국민들의 경제력을 국가가 지탱해주고 보살펴주려 하는 제도들로 도배하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좌파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의 집단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정치인을 믿지 않는다면서 이들에게 투표하는 게
본인의 생각에 맞는 선택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정부는 필연히 우리가 싫어하는 정치인들의 권력과 권한을 키워주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 기능이 커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더 많은 권한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정치인들의 예산, 권한, 인력이 되는 거죠. 우리 국민 개개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많은 권리와 선택지를 양도함으로써 이 정치인들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큰 정보론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면 우리 모두의 공익이 증진될 거라고 믿거든요. 사람들이 다 이성적이고 선하고 공익만을 위할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치인을 믿지 못한다면 인간은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고 또 부패한다 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런 큰 정부로 가는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 이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돈과 권리를 갖다 바쳐서 우리 대신 좋은 결정을 내려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거니까요. 믿지 못하겠다는 정치인들의 힘을 더 키워주고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간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바로 큰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치인을 믿지 못하겠다면 당신은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논리로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것이 방향성이 맞으니까요. 정부는 내 삶에 너무 간섭하지 마라. 너희들은 국가 유지에 필요한 딱 최소한의 역할과 기능만 수행해라. 지금 수없이 많은 규제를 만들고 쓸데없는 제도들로 국가가 우리 삶의 전반에 큰 영향 끼치고, 정치인 너희들이 국민의 욕을 하며 제멋대로 내린 결정들을 온 사회에 강요하는 게 더 큰 부작용을 낳는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알아서 하게, 시장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좀 내버려둬라. 당신들 못 믿겠다. 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면 정치인들은 늘 뒤에서 자기 배 채울 생각만 하지 않냐? 또 멍청한 정치인들이 멍청한 결정을 해서 괜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지 않냐? 바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즉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것이 정치인을 믿지 못하겠다는 당신의 논리적인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든 간에 당신은 우파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투표할 정당은 어디일까요? 어느 당을 자신 있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 매번 극우라고 매도당하는 그 당도 여러 기준에서 보면 좋게 봐줘야 중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우파 정당은 없습니다. 단통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같이 황당한 좌파적 경제정책이나 경제민주화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행했던 정책에서 유래한 뜻도 모호한 이상한 개념을 떠들었던 이런 큰 정부적인 접근이 바로 그 당이 전신에서, 즉 흔히들 말하는 보수 정권 때 나왔던 정책들이거든요. 물론 다른 정당들과 비교하면 그 중에는 제일 우파적입니다. 당신이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면 그 중에는 그 당이 제일 낫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좌편향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좌편향적인지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정도로 이미 많이 좌편향적입니다. 그 예로 조금이라도 기업 친화적이거나 시장 논리를 이야기하면 극우라며 기득권 세력이 서민을 등한시한다며 부자들만 배불린다고 난리들을 피우죠. 진짜 많이 양보해서 부자들 돈 좀 더 번다 치더라도 그게 우리들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들이 봉건 시대처럼 우리 국민들을 짐승처럼 부려서 돈 번답니까? 참 이미지 세뇌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라도 최악을 면하고 싶다면 차악인 우파적인 정치인과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무작정 좌파는 틀렸다, 큰 정부는 악이다, 이렇게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큰 정부의 극단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다 도태되었다는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좌우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국제사회 모두가 다각화되고 변화도 빠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노선으로만 가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서로 다른 목소리가 치열하게 부딪히고 싸우고 소통하며 좀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게 바로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위대한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핵심은 이거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던 그 뼈대가 너무 터무니없으면 비슷한 모양조차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못생겼어도 사람의 뼈대를 가진 곳에 점토를 발라야 사람 비슷한 작품이 나옵니다. 돼지의 뼈대에 아무리 사람 만들겠다고 점토를 덕지덕지 발라봐야 괴물이 만들어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이 가진 정치적 생각을 투표장에서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들은 알아야겠지요. 이성보다는 감성이, 논리보다는 선동이, 사실보다는 이미지가 먹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보니까 생각의 중심은 완전히 우파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우파는 뭔가 나쁜 것 같아서, 왠지 뒤떨어진 사람인 것 같아서 잘 모르지만 깨어있는 척하고 싶어서 좌파에 투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시고 이 영상이 그런 개념 정리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